테마 쪽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10시 구간에 나온 속보로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대표단 방북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북한 관련주들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황센터에서 보셨듯이 삼성이 빌 게이츠와 함께 차세대 원전 개발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보성 파워텍 등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어떤 테마 주목받고 있는지 정종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네, 테마 흐름 봐주세요. 네, 앵커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개장가 대비 0.6%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이 상반기 기온은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사실 오늘 한 종목을 예로서 들어보면 슈프리마라는 종목이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지난 1분기의 영업이익이 약 한 30억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 주가는 최근에 소위 얘기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주가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5월 초중경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테마주에 편성을 해서 주가가 상상보고 올랐는데, 실적을 까보니 상당히 좋지 않다. 예상만큼 좋지 않으면은 단기간에 급락도 속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어떤 시장 구도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엔 코스닥 지수의 하락과 그리고 테마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좋았던 스마트폰 결제 관련 종목이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이 대부분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거나 다소 밀리고 있는 그런 구도고요. 금일은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강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협의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증가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삼성그룹과 빌게이츠가 차세대 원전 개발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한전기술이라든가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성 테마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즉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대형사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강이라든가 정유라든가 화학업종을 포함한 그간의 좀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서 주가가 좀 많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종목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간밤에 미증시의 흐름에서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래간만에 지수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동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원자력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국가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 이야기라서 그런지 대형주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전력보다는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이것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간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한국 방한을 한 이후에 나온 얘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그룹의 원전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엮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원전 관련돼 있는 수주를 얻거나 해서 움직였던 종목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재료에 좀 민감한 중소업체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테마 주목해볼까요? 네, 경기 민감성 테마주를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어떤 증시 상황 보면,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유럽에서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국에서의 FOMC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 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는 공화에서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이라든가 내수주 중심의 상승이 최근에 많이 이었었습니다만, 간밤에 알코아가 다우 30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게 올랐고, 그만큼 일단 지수와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던 뱅가드 물량, 언제 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5월달에 왔습니다. 5월 중에 이제 물량이 소진되고, 또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아직은 한 전체 매도 물량 중에 한 최소 30% 정도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물량 자체가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결국에는 대형사 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개선 요인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모습, 또한 이제 우리 증시는 지수의 어떤 내리막길이라든가 대형사들에 대한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이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의 마무리 국면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사실 부진한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차후에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업체군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신용등급 관련돼 있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점 다지기 국면에는 충분히 돌입하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삼성물산 갖고 왔는데요. 건설사들 올해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업종인 것 같습니다. GS건설부터 시작이 된 해외 수주권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실적 부진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결국에는 일단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어떤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이제 부진한 실적 대비했을 때의 주가의 내림폭 내지는 추가적인 조정 대체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면은 말씀드렸던 외국인 쪽에서 어떤 매도 물량 반감이라든가 악재 어떤 실적에 대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가의 반전 요인은 충분히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59,000원권 이하 현재 주가 수준이면 큰 문제는 없겠고요. 목표 주가는 64,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제시를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다행히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도 공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59,000원으로 줬고요. 목표 주가는 6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